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입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고 올바른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SR 규제 관련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요즘에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으로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때, 부족하게 나올 때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26일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드디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 제도는 추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했을 때를 감안해서 미리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전후 대출 한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약 한 10에서 15%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반 DSR 규제를 했을 때 한도가 한 5억 정도 나왔던 분이라면 2월 26일 이후로는 한 대출 한도가 4.3억에서 한 4.5억 정도, 네, 이 정도 한 5천에서 7천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저에게 대출 진행을 요청하신 고객분들에게 적용해드리고 있는 유용한 노하우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득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득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소득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출 적용할 때 소득의 종류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정소득. 근로소득은 이제 직장인이나 이제 법인 대표 분들이 이제 적용을 받을 거고요.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 추정소득은 소득이 없거나 자금분들에게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금융사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소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금액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매뉴얼에 따라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는 금융사도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사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어떤 금액을 적용을 할지는 순전히 대출을 취급하는 담당자, 대출 상담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규제나 금융사의 규정, 매뉴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소득 금액을 적용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 요걸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되지 않는 작년 소득 또는 올해 현재 받고 있는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의 어떤 지식이나 개인 역량에 따라서 소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법으로 대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소득 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DSR 50% 상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DSR 규제는 40%, 50%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권, 즉 시중은행이나 이금융권 상품은 DSR 40%를 충족해야 되고요. 보험사 등 비은행권 상품은 DSR 50%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했을 때 대출 한도가 4억이 나왔다면 보험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할 경우에는 5억까지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험사 상품이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고 알고 계시죠? 네, 맞기는 한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인 보험사는 저금리로 취급하는 회사와 중금리로 취급하는 회사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S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4% 초반이고요. H보험사는 5% 중후반이 나옵니다. 4% 초반이면은 이제 5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금융사 선택을 잘 하면 대출 한도를 또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매월 동일한 납입액, 납입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동일한 납입액을 낼 수 있도록 맞춰진 방식이고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여기 밑에 표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게 지금 원리금 균등인데 이게 지금 실제 내는 금액이에요. 자, 기준은 대출금 1억이고 40년 상환 금리 4.3% 적용을 했어요. 상환되는 내가 실제 상환 원리금은 매월 동일한 금액 43만 6천원 정도 되고 있고, 상환되는 원금은 보시면 갈수록 늘어나고요. 이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실제 내가 내는 돈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에요. 요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은 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서 첫 달에 납입액이 가장 크고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면서 납입액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실제 내가 내는 돈을 보면 56만 6천원으로 시작해서 56만 1천원 갈수록 줄어들죠. 상환되는 원금을 볼게요. 매월 동일한 금액 20만 8천원 정도씩 상환을 합니다. 이자는 당연히 원금이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상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월 납입액은 원금 균등 방식이 약간 더 많지만 빠르게 원금 상환을 하면서 이자도 적게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있는데 내는 돈은 원금 균등이 더 많죠. 하지만 상환되는 원금이 많고 이자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비자분들이 99.9% 거의 다 모르고 계시는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선택했을 때 한도가 15%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월 납입액이 부담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이상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고객분들께 대출 상담을 하고 또 대출금 지급을까지 해드리면서 적용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 상담 채널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URL 또는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